반갑습니다. 제가 또 드라마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온 시리즈는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입니다. 골드랜드. 예. 요걸 제가 쭉 팔로우하면서 보고 있었고요. 중간중간 후기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보고 있었지만 뭐 초반 후기나 중반 후기는 하지 않았고요. 다 보고 나서 완결이 됐기 때문에 최종 후기로 그냥 한 번에 퉁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부작입니다. 10부작. 그래서 4월 29일부터 5월 27일 딱 요번 주에 최종 이제 9부와 10부가 업로드 돼서 마무리가 됐어요. 연출을 누가 하셨냐? 감독님은 김성훈 감독님이십니다. 이 감독님은 영화 공조, 그리고 창궐, 나 혼자 프린스 이런 것들을 만드셨고, 드라마는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찌질의 역사, 그리고 수사반장 1958 이런 것들을 연출하신 감독님이십니다. 침착맨 유튜브에도 나오셨어요. 굉장히 좀 입담이 좋으신 그런 감독님이죠. 그리고 각본은 황조윤 씨가 드라마 각본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살인자의 기억법, 광해, 왕이 된 남자, 올드보이도 각본을 쓰셨어요. 공동 각본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이 골드랜드라는 시리즈에 각본을 쓰셨다. 19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폭력적인 장면이 좀 있어요. 내용이 뭐냐?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 직업이 뭐냐면 공항에서 수화물을 검색하는 사람이야. 검색대에서. 남자친구가 그 비행기 기장이야. 근데 회사에서는 사귀는 걸 몰라. 근데 둘은 사귀고 있어. 근데 남자친구가 도박이나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조폭하고 뭐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걔한테 빚을 진 거야. 근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나쁜 놈들이 관 있잖아. 관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물건을 담아서 한국으로 보낼 건데 네가 통과시켜라. 네가 능력을 발휘해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네 빚 탕감해 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 기장이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여자친구한테 연락한 거지. 어떤 비행기 수화물에 관이 하나 들어올 거야. 근데 네가 그거 수화물 담당이니까 통과시켜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됩니다. 통과돼서 이제 그 물건을 이 기장이랑 이 여자친구가 갖고 있어. 그 관을. 그리고 이제 이동하는데 그 관을 갖고 도망간 거야. 왜냐면 이게 큰 돈이니까 이 남자애가 이걸 얘네한테 돌려주지 않고 그냥 이 돈을 갖고 튀어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남자애가 관을 갖고 튄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애는 잡혔어. 남자친구는 걔네한테 잡히고 여자애만 관과 함께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이게 뭔데 그래? 여자가 열어봤어 관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마약인 것처럼 나와요. 근데 관을 딱 열었더니 금괴가 1톤 있는 거야. 10kg짜리 금괴 100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 관 안에. 시가로 1,500억. 자, 그래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생각지도 못하게 엄청난 양의 금괴를 손에 얻게 된 여자 주인공이 과연 이 금괴를 노리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 금괴의 원래 주인은 조폭도 있을 거고, 그 조폭도 사실 누가 고용한 거야. 그 위에 있는 회장이. 걔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존재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엮일 거 아니에요. 과연 이 금괴는 누구 손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 그게 바로 골드랜드다. 대충 내용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배우가 누구냐? 여자. 공항 검색대에서 일을 하는 여자. 김희주입니다. 희주. 김희주라는 배역의 박보영 씨. 그리고 여기 지금은 조폭 똘마니로 일하고 있는데 박보영, 그러니까 희주의 동네, 어릴 적 동네 알던 동생이 있어. 우기라는 애가 있어. 우기. 그 역할의 김성철 씨. 그리고 남자친구, 그러니까 기장, 요 계획을 처음에 짰던 희주의 남자친구 이도경. 이 이도경 역할의 이현욱 씨. 그리고 여기 형사가 있어요. 경찰인데 얘는 그 조폭의 일을 봐주는, 핸드폰 위치 추적 좀 해줘 그러면은 해주는 김진만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그 역할에 김희원 씨. 그리고 여기 희주의 엄마가 있어. 원래는 엄마인데 이모라고 불러요. 전당포에서 일을 해요. 여선옥이라는 역할인데 문정희 씨가 이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조폭, 그 조폭조 인물 중에 이사가 한 명 있어. 조폭 이사. 얘네를 쫓는 인물 박호철, 이 역할에 이광수 씨. 빌런이죠, 빌런. 그리고 이광수의 그 윗사람이 있어. 그 어떤 조폭의 회장. 거기 최동문 씨가 그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그 박보영의 상관이 있어요. 그 세관 일을 하는데 박보영의 상관 차유진이라는 역할인데 배우 이설 씨. 그리고 여기 세공사가 나와요. 금 세공하는 세공사.
예, 윤현수 씨가 그 역할을 맡았고, 그리고 여기 김민재 씨가 나옵니다. 축구 선수 김민재 말고 김민재 씨는 여기 중고차 매매 사장. 그리고 여기에 그게 있어. 외국 깡패가 좀 나오는데 그 깡패 역할 청강이라고 있어. 청강이라는 배역이 있는데 그 역할의 배우 김민 씨. 김민 씨는 누구냐면 그 왕가 사는 남자에서 유해진 씨 아들로 나오는 김민 씨가 있어요. 여기에 깡패로 나옵니다. 그 캄보디아 깡패로. 뭐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 그래서 어땠냐? 골드랜드.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아쉬움이 좀 있다. 좋았던 점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 저는 항상 이제 배우분들부터 얘기를 하잖아요. 배우분들 연기 좋아요. 당연히 박보영 씨나 여기 뭐 김성철 씨 다 좋아. 연기는 좋아. 특히 이 드라마에서 좀 눈에 띄었던 배역은 일단 우기 역할을 맡은 김성철 씨. 왜냐면 저는 김성철 씨 최근에 프로젝트 Y나 지옥2에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냉정하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 가벼운 역할을 하니까 이게 어울려 나는. 그러니까 너무 무게 잡고 좀 무섭고 이런 역할보다는 저는 그냥 이런 역할이 김성철 씨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요 딱 골드랜드의 우기 같은 역할. 그 다음에 여기 김희원 씨. 김진만 경찰 역할을 맡은 김희원 씨. 제가 보기에는 후반부는 그냥 이 김진만이라는 캐릭터가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입체적인 역할이거든요. 초반이랑 막판에 캐릭터가 완전 바뀌는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김희원 씨가 맡은 이 김진만 캐릭터와 이 김희원 씨의 연기가 일품이었다. 너무 그걸 또 잘 소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문정희 씨도 여기서 박보영의 이모이자 엄마, 그러니까 이모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마거든. 여선옥 역할로 나오는데 문정희 씨도 여기서 연기 좋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광수 씨의 요 역할, 조각도시에서도 비슷한 역할이긴 했는데 조각도시는 약간 재벌인데 양아치 재벌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찐 그냥 깡패거든. 근데 이광수 씨 잘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요런 인물들이 일단은 좀 눈에 보였다. 물론 박보영 씨도 연기 너무 잘했고, 그리고 여기 뭐 이설 씨도 등장을 하는데 이설 씨도 제가 보기에는 좋았어요. 좀 빨리 퇴장을 하시긴 하는데 초반부에 다 좋았어. 그리고 여기 이제 금세공해주는 어린 배우 한 번 나오잖아요. 윤현수 씨. 이분도 연기 좋았고. 그래서 배우들의 연기는 다 좋았다. 근데 그 중에 나는 조금 눈에 띄었던 건 김성철 씨, 그리고 이제 김희원 씨 정도가 좀 좋았다. 그리고 이 드라마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결국 그거야. 처음에는 욕심이 없었는데 주인공 캐릭터가 박보영이 인생이 좀 평탄하지 않아. 굉장히 굴곡지고 이 엄마, 그러니까 문정희가 맡은 여선호 캐릭터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개차반이야. 완전 쓰레기야. 그래서 맨날 남편한테 맞고 당하고 막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그걸 보고 자란 거야 박보영은. 근데 박보영한테 그 남자는 새아빠란 말이야. 근데 새아빠가 막 박보영한테 이상한 짓 하려고 그래 막. 근데 박보영이 그걸 어쨌든 잘 이제 방어했고 어쨌든 여기서 그냥 벗어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근데 얘한테 갑자기 금괴가 눈앞에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이 나오는 드라마야. 그러니까 여기 이 금을 얘가 처리하려고 누굴 만나고 이 금의 존재를 알게 되는 누가 막 나오고 이러다 보면 걔네들이 다 이제 금을 노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이게 어떻게 펼쳐지냐면 피카레스크,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다 그냥 나쁜 놈들이 나와서 이제 소동극을 벌이는 거지. 이 금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약간 스릴러면서 느와르 느낌도 나면서 약간 피카레스크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오는 재미가 있긴 있어. 왜냐면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면 갑자기 뭐 뜬금없이 새로운 어떤 이야기가, 새로운 등장점이 쑥 나오면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서스펜스도 있고 그런 재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내용 자체가 흥미로워.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않아. 보다 보면 재밌어. 이게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금은 결국 누가 차지하는 거지? 얘는 또 어떻게 되는 거지? 쟤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요런 재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쭉 따라가 보면 재밌게 볼 수 있고 거기서 연기력 좋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 배경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와. 여기서는 이 도시 이름이 뭐더라? 정산이라고 나와. 정산. 근데 보니까 누가 봐도 정선이야. 배경이 정선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골드랜드라는 그 큰 카지노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냥 강원랜드야.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뭐 탄광촌도 나오고 막 그래 배경이.
그래서 여기 전당포도 나오는 게 원래 정선 가면 또 이렇게 막 물건 맡겨놓고 가는 사람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전당포도 배경이고, 그리고 그 정선의 어떤 그 분위기도 좀 있고, 그리고 조폭들이 왜 있냐면 그 카지노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재밌어요. 그런 흐름을 아는 것도.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 인물이 알고 있었네? 뭐 요런 좀 약간 반전 아닌 반전? 뭐 그런 것 때문에 흥미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재밌어. 나쁘지 않아.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드라마가 단순하게 그런 어떤 범죄 스릴러, 느와르, 서스펜스, 추격 요런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인공이야. 김희주 캐릭터가 좀 아쉬워요. 이 여자 주인공, 그러니까 박보영 씨가 연기한, 그러니까 박보영 씨는 연기를 잘했거든. 근데 이 캐릭터가 너무 아쉬워요. 이 드라마의 연출 의도는 뭐냐면 얘가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너무 별로고 지금도 별로야. 그러니까 얘는 욕망이 뭐냐면 시골 촌구석, 이 정선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 인생이 항상 그랬어. 그래서 나는 한번 내가 하고 싶은 데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데 그 와중에 금괴가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그걸 어떻게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인물처럼 그려져. 그래서 계속 나레이션도 나오고 과거 회상 장면이 나오잖아. 근데 캐릭터가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뭐가 떨어지냐면 제일 이해가 안 갔던 건 주변 사람들 계속 못 믿어. 근데 어떨 땐 믿어. 또 중요할 때 누구는 쉽게 믿고 정작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사람은 끝까지 못 믿어. 오히려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은 못 믿어. 끝까지 못 믿어. 누가 봐도 진짜 믿어야 되는데 못 믿어. 근데 몇 번 안 본 사람은 믿어. 대표적으로 여기 중고차 사장님은 더럽게 잘 믿어. 근데 정작 끝까지 도와주는 우기는 안 믿어. 막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얘가 캐릭터가 좀 이상한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뭔가 이 드라마를 보면 얘가 변하거든 조금씩. 근데 그 변화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 동력이, 그러니까 얘를 변하게 만드는 어떤 그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결정적인 어떤 트리거가 되는 게 없어. 내가 보기엔 그냥 조금씩 조금씩 변한다, 뭐 이런 개념이야. 뭔가 이것 때문에 얘가 확 변했다, 이것 때문에 얘가 결심했다, 이게 없어. 그냥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 변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되니까 내꺼! 다 내꺼!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뭔가 결정적인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 트리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의 설득이 안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은 내 목숨보다도 금괴가 더 소중하다는 어떤 뉘앙스처럼 보여. 행동이 말해 그런데 죽어도 말 안 하고 주변 사람도 아무도 말 안 하고 차라리 날 죽여라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애가 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근데 마치 이 금괴는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이 기회를 잃고 싶지 않아서 막 그런 사람처럼 보여. 근데 냉정히 말하면 금괴 그거 한 개에 15억 막 이러거든? 그럼 한 두세 개만 갖고 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 근데 굳이 그걸 다 꾸역꾸역 자기가 다 가질라 그런단 말이야. 물론 좀 나눠주지만. 근데 얘가 이렇게 되려면은 얘가 진짜 인생이 미친 듯이 밑바닥이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처음에 내가 말했잖아. 얘는 지금 직업이, 물론 이제 이 일 때문에 그만두지만 직업이 공항에서 수화물 그 검사하는 사람으로 직업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름 잘 살아. 남자친구가 기장이고. 근데 물론 남자친구는 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근데 얘가 하는 행동을 보면 뭐 진짜 인생 밑바닥에 떨어져서 뭐 빚이 뭐 몇천억 있고 뭐 주변 사람들 맨날 사기당하고 뭐 이런 것처럼 그려져.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름 되게 평범해. 근데 얘가 나레이션으로 맨날 내가 어렸을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엄마가 어쨌고 새아빠가 어쨌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돈 뜯기고 있고. 아 그래 맞지.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내가 보기엔 그것만으로는 뭔가 지금 이 행동이 부족해. 그래서 내가 아까 말한 게 뭐야. 얘가 결정적으로 이 금괴를 다 가지려고 거기에 엄청난 집착을 하잖아. 그 집착을 하는 어떤 트리거가 필요했다는 거야. 단순히 그냥 내가 힘들었고 이걸로는 얘가 설명이 안 돼. 조금 더 얘가 금괴를 가지고 나서 뭔가 사건이 벌어지고 트리거가 발동이 돼서 흑화해서 이 행동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 어떤 설득력이 너무 없어요.
바뀌긴 하는데 뭔가 그거 왜 바뀌었는지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더 확실한 뭔가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갖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 보면은. 그리고 자꾸 과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이 중요하잖아. 지금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가 손에 들고 있다가 원래 처음에는 이거는 내 남자친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남자친구가 이걸 계획을 한 거니까. 근데 점점 이제 자기 걸로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서 뭔가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 오히려 다른 애들은 이해가 가, 행동들이. 얘만 이해 안 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여자 주인공 캐릭터의 행동이라든지 감정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기한테까지 그러는 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우기한테는 끝까지 그렇게 하면서 총까지 겨누면서, 아니 우기는 몇 번을 증명을 해야 돼. 우기는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 배신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우기는 한 번도 배신 안 했거든. 끝까지 믿어줬어 누나를. 얘가 원래 그런 애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자동차 매매 사장님은 믿고 가잖아. 배 타러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이야 너무. 그때. 물론 엔딩에서는 마지막에 가면 결국 우기랑 다시 만나서 이렇게 교류는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뭐 중간에 좀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기랑은 잘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엔딩에서는. 아까 이 골드랜드는 재밌어. 캐릭터들도 재밌고 금괴는 어떻게 되나 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그 안에 서사가 또 재밌잖아. 박보영을 중심으로 그 엄마 이모라고 불리는 이모도 그렇고, 여기 김진만 형사가 변모하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뭐 다른 캐릭터도 재밌고. 그런데 오히려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제일 좀 설득력이 떨어졌다. 박보영이 하는 행동들 때마다 좀 답답하고, 아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좀 똑똑하게 똑부러지게 행동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멍청하지? 약간 이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좀 하나 더 아쉬운 걸 얘기하자면 김진만 캐릭터가 내가 보기엔 좋거든 여기. 그러면은 문정이와의 어떤 그 케미가 나올 만한 그 느낌? 물론 그게 안 나오는 게 더 아련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김진만 캐릭터를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왔다면. 그래. 그리고 마지막에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셋이 있었잖아. 그 우기랑 김진만 형사랑 희주랑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화면 바뀌더니 희주만 잡혀 있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중간에 나만 내가 못 본 거 아니지? 여러분들도 그거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그거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거기 뭔가 없지 중간이. 다음화 되니까 희주가 묶여 있고 둘은 있잖아. 그 장면도 나는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을 보면 마치 시즌2가 나올 것 같이 나오지만 그게 시즌2를 위한 포석인지 아니면 뭔가 그냥 열린 결말처럼 끝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라기보다는 결말은 지어져. 근데 뭔가 뒤에 뭐가 더 있을 것 같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인물이 딱 이제 걔네를 바라보면서 끝나기 때문에 딱 떨어지는 엔딩이 아니다. 이건 아니야. 엔딩 자체는 딱 떨어지는데 뭔가 약간 예고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끝나는 거지. 나는 개인적으로는 후반부는 오히려 여자 주인공 희주 캐릭터보다는 이 형사 캐릭터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풍성했어. 김진만 형사의 캐릭터가 훨씬 더 재밌었어.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다. 훨씬 더. 아무튼 재미가 없진 않은데 이 여자 주인공 캐릭터가 확실히 좀 아쉽긴 하다. 답답하고 행동에 설득력이 없고 선택적 어떤 믿음. 그러니까 좀 더 큰 게 있어야 돼. 확실한 뭔가의 동기가 있어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남친 기장이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냥 정 떨어져 버리게 흑화를 했다면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너무 1차원적이긴 한데, 그러면 오히려 희주의 행동에 동력이 확 생겨버리거든. 근데 이 남자 새끼도 웃긴 게 뭐 지역마다 여자친구가 있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바람둥인 것처럼 그러다가 약간 반전을 노린 건가? 또 마지막엔 희주 생각하는 것처럼 희주야 여기 오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자는 건지. 그러니까 거기서 갑자기 순애보가 되는 것도 너무 웃기고, 그걸 또 가는 애도 이해가 안 가고, 그죠? 희주도. 그러면 또 지가 다 가지려고 하면서 반 달라고 하잖아. 결국엔 지가 다 가지는 건 아니지. 자기 몫을 달라고 하긴 하지. 아무튼 뭐 됐어. 그래서 제 티어는요, 요거는 B. 김진만 캐릭터가 좋았는데 볼만했어. B부터는 저는 뭐 볼만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